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지고 나서 확인하고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높게 유지했었을 때 미국이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가느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예민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시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동원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유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 인이일비하진 않는데, 그지? 올해는 좀 자생적으로 우리 시장에 가지만 글로벌 시장을 떼놓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뉴욕 증시가 뭐 가는 듯 안 가는 듯 뭐 또 조정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그럼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작년 말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것을 거의 확실시하셨죠. 그래서 뭐 거의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일어난다 올해. 그런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정말 안 좋은 한 해였지만, 올해도 상당히 힘든 한 해. 특별히 이제 상반기는 어려울 걸로 봤었죠. 그래서 상저하고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올 한 해를 열어보니까, 오히려 작년 10월 중순, 10월 하순이 바닥이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서 4,000포인트를 훨씬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바닥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또 최근에는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게 이제 반짝 반등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해서 결과에도 그런 시각이 꽤 많던데요. 한번 크게 조정이 올 거라는 시각들도. 그렇죠. 뭐 대표 투자 은행들이 M사를 비롯해서 G사 등등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 조정이 좀 어떻게 보면 얕은 조정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작년 10월이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뭐 볼린저 밴드 중단이라든지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을 봤었을 때 고점에 도달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유발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크게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 시켰던, 야기시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에 대한 시각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미국보다도 이제 이머징 시장,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 중국 증시에서 기회를 찾을 수는 있는데요. 미국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쪽도 그렇게 강하게 보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S&P를 4,0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빠졌다가 올라가도 한 맥스는 한 4,400, 3,400? 업사이드를 한 10% 정도 보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좀 성에 안 차서 그렇게 업사이드는 많지 않은 거예요? 안 밀려도? 지금 상승의 여력을 얘기를 하시자면 그렇죠.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뭐 금리 수준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리가 뭐 연말이 얼마가 될지, 연말에 금리가 3%다. 그러면 뭐 4,400, 뭐 4,500보다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연말에 지금 같이 3.8%다. 그러면은 적정 가치가 한 4,200, 4,300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심지어는 지금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 5.5% 뭐 금리까지 올릴 거다 하니까 뭐 10년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신다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5% 금리를 집어넣었더니 적정 가치가 뭐 거의 3,50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분을 다 되돌리고 전 저점 근처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고 다시 급락으로 갈 거라는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작년 이제 10월 가을 10월 11월에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국면으로 이제
그렇죠. 보신 겁니다. 네. 그 근거가 이제 그러려면 몇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물가 문제, 금리 문제, 경기 문제인데 경기 최근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긴축으로 간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건데요. 소비라든지 뭐 PMI라든지 대체로 지표가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소비 우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들 작년 말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 27.5%까지 빠졌었고요. S&P 선반영해서 그죠? 선반영해서.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38%만 빠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와 보니까 사실 1, 4분기, 2, 4분기에 나타났던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주 얕은 경기 침체가 아니었냐. 실질적으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또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니면 일어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일어났고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도대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나는 거냐. 사실 지나고 알아요. 이게 지나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 침체를 규정한다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뭐 MBR의 공식 기원에는 또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죠? 결국은 그렇죠. 이때를 지나가 봐야 그때가 정말 얕게 지나가는 건지 그죠? 그렇죠. 답은 사실 지나야 아는데 지금 고민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왜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소비가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고 소비가 안 좋으면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숫자화 시켜서 경기 침체와 기업 이익이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들여다보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뭘 보고 있냐면 이 예대율이라는 걸 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예대율이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은행에 맡긴 돈 중에서 대출하는 비율이 예대율인가요? 그렇죠. 예금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을 해줬느냐 하는 숫자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정말 경기 안 좋을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죠? 유동성 회수. 그죠? 그래서 M1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률, M2 증가율도 마이너스 성장률. 그러니까 예금이 준다라는 얘기죠. 예금이 막 줄어들면 유동성을 회수를 하니까 이게 경기 침체랑 연결이 되고 이게 그래서 급락장과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금이 준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요즘에 저축률 많이 낮아졌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소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대율이 올라가서 얼마까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스톱하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빌려서라도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59%에서 68%, 9%포인트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정말 가파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과거 2000년, 2008년 전에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걸린 시간이 겨우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가 저희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속도로 계산을 하면 그럼 도대체 언제 코로나19가 터졌던 그 고점, 그러니까 77% 수준에 도달하느냐. 계산을 해보면 2024년 상반기 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금은 줄고 대출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케이스. 즉 지금의 현재의 펀더멘털을 깎아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금을 써먹으면서까지 소비를 일으킨다. 대출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빨리 오면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기 숫자를 보시면은 과거의 사이클적으로 보시면 정말 고점이 100%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언제 은행권이 자기 자본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또는 정부가 더 이상 대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는 연결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올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금리도 물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추세는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어느 시점까지는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좀 쉬어가는 장세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같은 장세에는 오히려 그런 조정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나온 길에 뭐 예대 그 비율을 들어서 경기 침체를 읽어주셨는데 인플레이션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안 내려온다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최근에 뭐 소위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네, 맞아요. 자, 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1월 달. 그리고 2월 달까지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1월에 그 물가 상승률 숫자가 2월 달에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지금 조정에 들어갔고 그 조정 폭이 뭐 제법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숫자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피크를 쳤던 게 작년 상반기 말 뭐 정도 됩니다. 보시면 9.1%나 되죠. 메뉴에 있는 CPI 기준으로. 그렇죠.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12월 달이 6.5였는데 1월 달이 6.4니까 떨어지는 폭이 갑자기 더뎌진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미 연준은 2%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는데 언제 저기 도달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금리가 4.75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여러 번 올려야지 저 6.4% 수준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뭐 앞자리 수가 6, 페드와치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저 6.4%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가 주거 비용이고 두 번째가 식품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잡혀야지 미 연준은 좀 마음 편하게 우리 이제 금리 내릴 거야 또는 피봇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지금 식품 가격 추이는 피크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여파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저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가파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연말이 되면 뭐 2, 3%대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것이 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줄어들 거니까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주거비네. 네, 결국은 이제 주거비입니다. 근데 이제 주거비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들고 오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서 7%대, 6%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주거비를 선행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 그게 주택가격 지수죠. 주택가격.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먼저 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주거비가 좀 더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레깅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나고 나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느냐는 거죠. 그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과거 예를 보니까 약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던 주택 가격이 2022년 4월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숫자 몇 개 더 나올 때까지는 안 빠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미 연준은 여전히 그 몇 달 동안에는 금리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 주거 비용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 연준도 굉장히 스탠스가 많이 변할 거다라는 거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피봇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국 연준의 스탠스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이었나요? 뭐 2년까지도 아니네요. 뭐 1년 반 전이죠. 2021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말을 확 바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에 금리 인상 없다. 미 연준 스탠스였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템포러리다. 일시적인 거다. 파월 형님이 헛발질할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때 틀렸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이 빨리 먼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지고 나서 확인하고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높게 유지했었을 때 그러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놓은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은 금리를 올렸었을 때 전체 미국 시장이 받는 영향은 워낙 만기가 길어요. 미국은. 만기 사이클이 30년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되고 다시 발행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는 틀리죠. 우리나라는 3년 만에 롤오버가 되는 거니까. 채권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5%대를 유지하다가 인플레이션 다 떨어지고 나서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겠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여유가 있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예대율도 그렇고 은행권의 펀디멘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이 개인들의 어떤 부채 비율이라든지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은요. 결국은 이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더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현재 정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금리에서는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부담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수준의 금리라면 미 연준의 재정 적자 폭,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GDP의 최소 5%라는 거죠. 이걸 줄일 수 있어야 되는 타이밍이 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는 패권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금리를 정상화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화된 금리 수준이 뭐냐? 미 연준은 뭐 2.5%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희는 미국 경제의 어떤 펀디멘탈을 봤었을 때 충분히 3%에서 3.5% 사이는 버틸 수 있는 금리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5% 수준까지 올리고 5.25, 5.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중에 떨어뜨리는 타이밍은 올해 연말쯤 됐었을 때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았느냐를 보면서 판단할 거다. 그렇지만 물론 어쨌든 5% 이상으로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해보면 물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방향성이 분명히 떨어진다. 그죠? 그러나 금리는 연준의 기조 자체는 쉽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진 않고 지금 상황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끌고 갈 거다. 그죠? 그게 이제 그러면 적어도 연내 금리 인하를 쉽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깊지 않을 걸로 보고 올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올해 이후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동원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 최근에 나온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